안녕하십니까.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 시현아입니다. 오늘은 4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 뉴스를 보면서 또 투자할 만한 곳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권사 지난주 리포트 나온 거 한번 볼 텐데요. 4월 10일부터 해서 나온 그 네이버 금융에 가시면 증권사 리포트 보실 수 있는데, 우선 뭐 여기 제목이 좀 좋은 거는 이제 읽어볼만 해서 한번 찾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CJ 제일지당 모든 면에서 좋다라고 이렇게 제목 나와서 이것도 한번 볼만 할 것 같고요. 그다음 기아는 이번에도 서프라이즈 기대한다. 서프라이즈는 이제 그 예상치를 이제 상회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도 뭔가 제목이 좋으니까 한번 볼만하다라고 볼 수 있고, 파란색으로 했는데 신세계 푸드는 달라질 DNA 내년부터 많이 좋아진다니까 약간 뭐 올해는 뭐 그럼 안 좋다는 뜻인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파란색을 한번 쳐본 거고, 다음 걸로 또 아프리카 TV, 요즘에 이제 OTT나 이런 플랫폼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이런 플랫폼이 좋은데 광고도 더 좋아진다. 그러니까 뭔가 좋아지는 게 하나가 더 늘어나는 듯한 그런 거라서 한번 볼만하다라는 생각 들고, 그다음 BNK 금융지주 1분기 호실적 예상하고 21년도에 큰 폭의 이익 성장한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볼만 할 것 같고요. 그 녹십자 같은 경우 이제 CGMO죠. 이제 복제 그 약인데, 이 기대감에 치이고, 기대감이 좀 높다는 거고, 거기다 또 실적도 실적이 또 치이고, 지금 두 가지 안 좋은 걸 공동으로 좀 달아놨기 때문에, 요거는 뭐 전 솔직히 파란 거 나오면 잘 보진 않고요. 관심 기업이 아닌 이상 잘 보진 않고, 일단 이런 거 나오는 거 굳이 볼 필요 없겠죠. 그냥 뭐 너무 많잖아요. 볼 게 너무 많아서. 그다음에 이제 이게 대림산업인데, 예전에 이제 대림 ENC라고 되어 있는데 저평가 상태고 이제 모멘텀이 회복될 걸,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볼만 하겠죠. 그리고 FNF죠. FNF 이제 의류 쪽인데 다시 한번 서프라이즈라고 나오거든요. 지금 저도 이제 올해 이제 1분기 이제 지나고 이제 1분기 때는 이제 석유화학하고 이제 철강 쪽 이제 이쪽 좀 좋게 보였고, 이제 3월 달부터 넘어서부터 이제 그 4월 달이죠. 2분기부터는 이제 의류 쪽 저는 좀 좋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의류 쪽에 뭐 섬유 이런 쪽, 섬유화학 이런 쪽 좋다고 생각하는데, 뭐 FNF도 이제 의류 쪽이니까요. 뭐 디스커버리나 뭐 그 MLB 뭐 이런 거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좀 뭐 다시 서프라이즈는 한번 볼만한 거죠. 이제 백신 효과가 과연 얼마나 빨리 이제 이게 좀 될지 모르겠는데 괜찮다라고 보이고, 그다음 디오 예상보다 빠른 실적 턴어라운드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CJ 프라시웨이라고 이제 턴어라운드 폭 기대감이 가장 큰 한 해. 이것도 한번 봐야 되겠죠. 이런 것도 한번 같이 한번 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제 그 자동차 쪽인데, 자동차 쪽 요즘에 전장 쪽은 뭐 나오는 대로 다 좀 보려고 해요. 이제 관심을 계속 두고 있어가지고 산업이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더보전자도 여기도 원래 이제 아이폰 쪽 이제 카메라 관련 이제 그 부품 만드는 회사거든요. 뭐 브라켓하고 해서 이 더보전자, 여기도 전자기기, 이거 전자기기는 이제 뭐 스마트폰 쪽이고 이제 자동차 부품 쪽으로 제조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 한번 찾아볼 만할 거고, MS 오토텍도 보시면 이제 전기차 부품으로 이제 좀 진출한다 뭐 이런 얘기. 성차क 오토텍도 친환경 자동차, 친환경이니까 이것도 이제 볼만 하겠죠. 이런 기업들은 한 번씩 이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 이런 거 관련된 리포트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난주는 한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우선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뉴스를 봤는데 이제 마스크를 이제 벗는다고 뭐 그런 뉴스를 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코로나부터 이제 약간 이제 뭐 좀 위협으로부터 이제 해제가 된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고, 또 이제 백신 예방 접종에서 백신 여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백신 접종에 관련된 어떤 사업화가 되는 거죠. 이런 거 관련된 거 좀 이제 좀 찾아보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도 4월 15일부터 예방 접종 증명서는 이제 발급한다 그래요. 이제 백신 여건은 아니지만 뭔가 백신에 맞았다는 거에 대한 그런 서티피케이트 되는 어떤 뭐 증명을 해주는 그런 공적인 어떤 서류 같은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백신에 접종된 사람들을 통한 어떤 뭐 사업이 앞으로 좀 유추될 거다, 전개될 거라는 이제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몰디브가 이제 관광단지인데 지금 못 가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몰디브에 오면은 백신을 접종해 준다라는 백신 관광을 추진한대요. 그래서 굉장히 기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의 뭔가 백신 접종 그 한 사람들, 아니면 뭐 그럴 사람들에 관련된 뭐 사업이 앞으로 좀 이렇게 눈여겨볼 만하지 않을까. 2분기에 예, 지속적으로 이제 백신이 이제 접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백신을 맞았던 사람들에게 뭔가 혜택이 가거나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산업이 저도 아직은 좀 생각을 더 해봐야 되는데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마트하고 이제 국민은행에서 적금을 출시했는데 일단 제목 자체가 적금인데 이자가 10%라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이렇게 눈이 이렇게 가잖아요. 예, 왜냐면 이자율이 요즘에 뭐 한 1% 넘어가기, 1.5% 넘어가기 힘들 텐데, 예, 0.1% 넘어가기 힘든 저금리 시대인데 어차피 10% 준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보니까 대신 이제 이마트에서 예, 상품을 누적 금액으로 한 1년 동안 120만 원 이상 이제 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매월 10만 원씩 적립을 할 수 있는 1년짜리 상품인 거죠. 그러니까 총 120만 원에 대해서 이게 근데 그 120만 원을 그러니까 첫 월부터 끝까지 해서 10% 이자를 줘서 12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적립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해 10만 원, 뭐 두째 달에 20만 원 이렇게 쭉 늘어서 맨 마지막 달에 이제 120만 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누적 평균으로 되면 이제 이븐스루라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이자율, 그러니까 이율 같은 게 이제 반으로 나눠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평균으로는 이제 60만 원으로 이게 아마 이게 잔고가 유지될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잔고는. 왜냐면 10만 원씩 해서 이게 120만 원까지 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6%의 이자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최대 6만 원의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도 어차피 지금 이제 온라인 쪽으로 저는 이제 이마트를 좀 눈여겨보아야 될 게 지금 온라인 쪽으로 어떤 뭐 쿠팡이며 뭐 마켓컬리도 그렇고 이런 식료품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넘어가 있잖아요. 예. 그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고 네이버 쇼핑이나. 그래서 많이 그런 이마트가 이런 매출적으로 많이 그런 부분을 뺏겼는데 약간 이 상품을 가져오면서 결국은 사람들이 120만 원을 써야 되지 이 혜택을 받으니까 좀 이제 이마트의 상품을 좀 더 오더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매출을 좀 더 많이 살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이거를 가입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마트의 매출에 좀 견인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그래서 예. 결국은 이제 뭐 그런 보존을 하겠죠. 이마트에서 이제 판매가 됐던 이제 상품을 통해서 어떤 이런 가입자들에 대해서 예, 그 연 6%의 이자에 대한 10%지만 이제 이제 그 5% 되는 거죠. 예, 그 이자를 보존해주는 걸로 하겠죠. 그래서 좀 이마트는 실적이 이런 걸로 인해서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뭐 쓱닷컴도 그렇고 지금 뭐 이마트가 온라인 쪽으로 많이 좀 도전을 하고 있는데 뭐 2분기나 3분기 때까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될지는. 예. 그리고 5월달부터 이제 공매도가 이제 시작된다는 그런 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얘기로는 뭐 SK 이노베이션, 뭐 아모레퍼시픽 이런 것들 노린다. 뭐 해서 여기 몇 가지 기업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노림수가 될 거라. 그래서 지금 약간은 지금은 그래서 이제 4월달 마지막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5월 5일 전후로 이제 나올 거거든요.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이제 회계 감사가 이제 45일 이후에 나오니까 예, 3월 31일 이후 45일이니까 한 5월 15일 전후 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4월 달엔 충분히 실적이 잘 나올 회사들을 파악을 해놨다가 오히려 이렇게 공매도로 인해서 좀 떨어지는 주식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 대비해서 주가 상승의 큰 기업들은 공매도 이제 타겟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기업 타겟이 될 수 있고, 공매도로 오히려 지수가 하락됐을 때는 좀 투자 기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 뭐 이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매도 금지하고, 예, 공매도 금지 이제 마지막 날, 예, 요런 데이터인데, 공매도 금지 첫날 하고 마지막 날 보면은 생각보다 뭐 이렇게 나중에는 뭐 좀 올랐던, 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 재개 첫날하고 뭐 마지막 날, 이거 한 달 차인데, 뭐 한 달이죠. 예, 여기는 한 달 차인데 뭐 많이 회복을 한 거죠. 예, 첫날 많이 떨어졌지만 그 이후에 그 회복을 하고, 뭐 여기도 뭐 한 2달 정도, 3달 정도 했지만, 예, 결국은 더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공매도가 이 얘기는 거의 한 뭐 분기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라면 만약 공매도로
굉장히 갑자기 지수가 좀 하락을 많이 한다. 그럼 뭐 여기도 공매도 재개한다를 위한 다 복귀가 된 거고, 오히려 그거보다 지수가 늘어난 거니까 거의 이게 5월 달에 된다 그래도 뭐 한 8월 달까지 넘어서 이렇게 3개월 넘어서까지 영향을 계속 이렇게 주가를 하락시키긴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5월 달에 좀 급락이 된다 그러면 좀 그때 약간의 좀 캐시 비중을 좀 현금 비중을 좀 가지고 있다가 어떤 실적이 좋을 것들 계속 4월 달 말까지 좀 이제 파악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차근차근 모아가면은 결국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2분기 실적은 또 이제 8월 10월 중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타이밍에 맞물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5월 달에 오히려 좀 실적이 좋게 나쁘지 않은 회사인데 좀 공매도 타겟을 받았다. 그래서 지수가 전체 하락을 해서 좀 떨어졌다 하면은 그런 주식들 꾸준히 모았다가 아마 2분기 실적 나오는 8월 15일쯤에 좀 주가가 많이 오른다 그러면 수익 내고 뭐 요런 작전도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디즈니 플러스 OTT 서비스인데 이제 한국에 오는데 이제 어떠한 그런 통신회사랑 이제 이 서비스를 잡느냐 이게 나온 건데, SKT는 뭐 애플 쪽으로 이제 거의 갈 거라는 이제 예상이 있어서 좀 이제 관심도 빠지고, LG U 플러스가 좀 유력하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좀 영향을 좀 줄 것 같아요. 이게 좀 가입자 유입을 좀 아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OTT 서비스가 만약에 LG U 플러스가 될지 아직 뭐 KT가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것을 이렇게 유치하는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좀 가입자의 도움을 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가입자는 이제 실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LG 쪽이 좀 유리하다는 뭐 얘기는 뭐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북미 시장에서 이제 디즈니 쪽하고 이제 죄송합니다. 파트너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미. 그래서 이제 좀 유리하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맥스, 이쪽 이제 글로벌 뷰티 홍풍 타고 실적이 좋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저도 이제 그 화장품 업체는 그냥 코스맥스만 좀 보고 있어요. 코스맥스가 그냥 나을 것 같다. 이제 OEM이나 ODM,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화장품 쪽에서는 뭐 그쪽만 다 있고, 왜냐면 중국 쪽 이 스트릿 브랜드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니스프리나 뭐 페이샵 뭐 같은 뭐 그런 회사 브랜드들은 중국 쪽으로 지금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국내 브랜드가 코로나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된다 그래도 과거 매출만큼 좀 하기 힘들 거라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코스맥스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목이 좀 안 좋아졌네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 업체는 저는 솔직히 뭐 국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보다는 그냥 이제 OEM이나 ODM 하고 있는 코스맥스만 솔직히 관심을 그나마 좀 가지고 있고요. 중국 쪽에 이제 화장품 업체들이 많이 올라온 상태라서 저도 이제 중국 화장품 업체 이제 프로야 예전에 한번 조금 뭐 공부해 보다 보니까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쪽 회사가 오히려 국내 어떤 중저가 그런 화장품 브랜드를 투자하느니 차라리 중국 쪽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는 이제 실적도 계속적으로 이제 좋다라고 나오고 21년도 전망치는 더 좋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영업이익도 한 900억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코스맥스는 좀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 헬기라 그래서 인제위티어 이게 원래 제가 전에 아마 한번 올린 적이 있거든요. 이 생활 밀착형 뉴스로 해서 이게 똑같이 뉴스가 나왔는데 그때 또 이제 비행이 좀 이제 일정이 미뤄졌다 그러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이제 우주 비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시도를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약간 이거 있으면은 국내도 우주 항공 관련주들 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19일날 다시 한번 비행 시도한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 미국 시간이라면 우리나라 한 20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이게 움직일 수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뭐 이런 식으로 좀 모멘텀을 좀 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이제 다른 건데 금요일 날 이게 이렇게 발표 나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 마늘하고 양파 재배 면적 결과 조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통계청 한번 보니까 2020년도에는 이제 그 양파가 재배 면적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많이 한 32% 줄어들어서 양파 가격이 그럼 이제 2020년도에 많이 좀 올라가겠죠. 그리고 2021년도에 대한 이제 데이터가 23일 금요일 날 발표가 나거든요. 그래서 양파 가격 보면은 지금 꾸준히 좀 오르고 있죠. 꾸준히 오르고 있고 특히나 이제 2020년산 이제
지금 햇 양파, 이게 아마 부모님이나 어머님들한테 물어보면은 아마 마트에 햇 양파 나왔다는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아마 요 햇 양파가 가격대가 이제 다른 해 나왔던 뭐 그런 것들 있죠. 예, 그거보다 훨씬 더 비싼 거죠. 가격대가 비싸고, 예, 평년보다 훨씬 더 가격대가 높다는 거죠.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재배 면적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가격대가 좀 오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가격대가 지금 이 양파는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재배 면적인데 재배 면적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21년도에 좀 늘어날 거로 예상하는데 아마 이 예상치보다 많이 나올지 줄어들지는 잘 모르고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 뭐 뉴스를 왜 이걸 봤냐면은 이제 뭐 저희 집은 원래 농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제 저희 부모님도 농사를 만약 이렇게 하실다 그럴 때 약간 이런 데이터도 좀 이용해서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예. 왜냐면 굳이 시세가 쌀 이런, 예, 농민분들이 하시면 마늘보다는 양파를 농사 짓는 것이 그 토양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예, 훨씬 더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도, 예, 좀, 예, 도움이 되겠죠. 예, 농사할 때. 그리고 이제 19, 20일, 예, 소나타 생산 중단 이렇게 나와서 지난주에도 이런 얘기 계속 나왔는데 아마 현대차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아마 컨센서스가 많이 좀 하락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반도체가 지금 없어가지고 완전차를 지금 못 만든다니까 아마 부품 회사도 다 같이 아마 영향이 갈 거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주가가 많이 2분기 때는 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못 오를 수는 있지만 또 이제 컨퍼런스 콜 같은 데서 또 이제 다음 뭐 하반기, 예, 하반기 어떤 그런 비전 제시나 이런 거 하면 또 그때는 또 오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주가가 오히려 이제 하락한다 그러면 뭐 조금 이제 좀 현대차나 뭐 관련 회사들은 좀 오히려 매수해 볼 만한 또 시기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예, 19일 날에 성인모 이제 산업부 장관이 이제 창원에, 예, 수소 에너지 뭐 현장 방문을 한대요. 그래서 뭐 이제 좀 찾아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두산중공 여기 아마 갈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 그 발전소를 하나 이제 그 창원 쪽에, 예, 보시면 이제 국내 첫 이제 수소 액화 플랜트를 건설 중이라 아마 그래서 아마 여기 아마 방문하는 것 같고, 결국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요즘엔 뭐 요즘도 이런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이렇게 산업부 장관이나 뭐 대통령이나 뭐 이런 좀 장관급 사람들이 차관이나 이런 업체에 방문을 하면은 그 업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주가가 막 오르고 해서 19일 날 미리 사셨던 분들은 뭐 두산 퓨어셀이나 아니면 두산 중공업 관련돼서 조금 뭐 이런 게 뭐 기사가 좀 많이 나오고 그러면 좀 오를 수도 있다, 모멘텀으로. 예, 그렇게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20일 날에 이제 최저임금 또 이제 회의를 한 번 더 한다 그래요. 그래서 뭐 제 생각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 그게 되게 지원금을 받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최저임금 올리기는 올해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이게 만약에 또 이제 최저임금이 만약 올라간다, 예,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시급 노동을 하고 있는 이제 고용 산업들 있죠. 뭐 이런 뭐 편의점도 사업도 될 수 있고 뭐 그런 소상공인들 관련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좀 타격이 갈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제 그런 임금에 대한 고정비가 이제 올라가니까 그만큼 이제 수익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좀 만약에 이때 그게 올라간다 그러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대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키오스크나 약간 그런 걸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예, 온라인 쪽이나 이런 플랫폼으로 그런 인력 대체를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관련 회사들은 또 오히려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키오스크 관련된 게 과거에도 이런 최저임금이 좀 올라갔을 때 이 키오스크 관련 그 업체들의 주식들이 좀 오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좀 생각해 볼 만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20일 날에. 그리고 21일 날에는 위안부 피해자 2차 뭐 손해배상 선고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이때 선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또 일본에서 또 뭐 여러 가지 또 언론에서 뭐 인정 못한다 뭐 이런 뭐 나오거나 뭐 여러 가지 또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아마 반일 애국 관련주 뭐 이것도 자꾸 관련주 얘기 많이 해서 좀 그런데 좀 뭐 그런 게 좀 오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에도 제가 봤을 때 뭐 모나미 이런 거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만약에 뭐 그렇게 된다면 또 혹시나 그런 거 연결돼서 갈 수도 있다. 근데 항상 뭐 관련주 할 때는 뭐 당일날 그때 뭐 잘못하면 물려버리는 거죠. 고점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그 트레이딩이 좀 잘 맞는 분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날 그러니까 21일 날 갑자기 고점 올라간데 사버리면 예, 또 물려버리는 수 생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예, 아무튼 뭐 손해 이제 발표 나는데 뭐 저희 쪽으로 유리하게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일본 쪽에서 뭐 배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결과는 좀 나올 것 같은데 일본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입장을 또 이거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아무튼 뭐 항소하고 또 이럴 것 같다. 예,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애플이 이제 21일 새벽 2시 예, 이제 특별 행사를 한다니까 신형 아이패드 공개를 한다래요. 그럼 결국 21일로 표시하긴 했지만 22일 날 우리나라 주가에 영향을 아마 미칠 수 있을 텐데 신형 아이패드랑 그 아이패드 펜슬에 관련된 어떤 것들이 좀 이슈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관련된 만약에 조금 시장 반응이 좀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뭐 아이패드 그 관련 그 부품이나 이런 거 만드는 회사나 아이패드 펜슬에 대해서 특히 이번엔 펜슬 좀 기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패드 펜슬을 좀 제조하는 어떤 업체들이 있다 그러면 아마 중국 쪽일 텐데 중국이나 뭐 대만 쪽이겠죠. 그런 업체들이 조금 수혜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이 정도 만들었는데요. 예, 뭐 주간에 뭐 그렇게 크게 뭐 많이 들어온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없었던 것 같고 뭐 그 성윤모의 그 장관이 월요일날 두산 중공업 쪽 방문해서 뭐 그런 것 좀 이슈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것들하고 조금 크게 생각해 볼 거는 이제 백신 여권 그래서 백신 맞은 사람들에 관련된 어떤 뭐 사업이 분명히 좀 트렌드가 약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쪽은 조금 더 생각하고 예, 좀 이제 시장 그런 것도 면밀하게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감하게. 예. 그러면 오늘도 예, 시청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